다양한 가능성. 저는 진짜 5.18 유공자를 위해서는 가짜 유공자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 공이 있었는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라든지 이걸 조사를 해보자는 뜻이었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개입할 흔적이 없는데 계속 언급하는 거는 뭐 적절하진 않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뭐 단정적으로 이게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재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 주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5.18 정신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광주 가서 약속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양립, 제가 봤을 때는 도태우 이 후보의 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과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가 막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막판에 갔을 때 아무리 이기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도 이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막말입니다. 네. 장가 기자, 또 한편으로는요. 공천받은 후보와 또 관련된 논란이 또 하나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도태우 후보 대구 중남구에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을 놓고 북한의 개입 가능성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에 이렇게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인사들을 크게 경계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네, 강산필 대변인, 일단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북한 개입 관련 문제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강산필 대변인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분이 5.18 성역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네. 외에도 막말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줄 제가 뽑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5.18 정신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광주 가서 약속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양립, 제가 봤을 때는 도태우 이 후보의 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과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가 막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막판에 갔을 때 아무리 이기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도 이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막말입니다. 네.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한 조직원의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선거의 판세를 뒤집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가서 광주 광역 시민들에게 5.18 정신을 약속했던 것처럼 어떻게 조치하는지 반드시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욱 변호사님,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실 유튜브 하나하나 어디에 나가서 말 하나하나를 모두 다 이렇게 필터링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알고도 혹시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일일이 이제 유튜브 발언까지 다 일일이 검증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5.18은 이제 정말 우리 그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이게 헌법 전문에다가 수록하는 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수많은 민주운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마 항쟁도 있었고요. 많은 운동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 운동을 헌법에 다 일일이 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5.18은 이제 진상을 조사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직은 4.19나 그처럼 이게 완결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이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도태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단정적으로 북한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가능성. 저는 진짜 5.18 유공자를 위해서는 가짜 유공자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 공이 있었는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라든지 이걸 조사를 해보자는 뜻이었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개입할 흔적이 없는데 계속 언급하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뭐 단정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재조사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 주장이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크게 또 너무 이걸 가지고 뭐 공천이 더 완전히 파란을 일으킬 정도로 공천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별다른 조치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예. 의견이십니까? 예. 일단 신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의견 좀 궁금합니다. 여러 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안이 커질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너무 슬프죠.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치 신인을 데리고 왔으면 더 이상 여의도 문법 쓰지 말아야 되고 과거로 회귀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국민의힘은 관성처럼 과거의 이념 또 과거의 독재의 추억 속으로 향수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지난 1월에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 혐오 발언 전혀 이런 분들은 우리 당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수차례 광주로 내려가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그 당시 5.18 정신 헌법 수록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버젓이 그 자리에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또 어디에 연이어서 가는 것이냐면요. 앞서서 또 우리가 탄핵의 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 과거에 이 탄핵의 강, 오래된 얘기 아닌가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는 과거에 정말로 우리가 물로 흘려보내서 끝냈어야 될 정말로 과거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오히려 가장 여의도 문법다운 말을 하는 한동훈의 모습을 지금 제가 보면서 사실 너무나 실망스럽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동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의 강은 오래된 이야기다. 여기도 일축을 했는데. 지금 근데 그 탄핵의 강하고요. 네. 조국의 강은 틀려요. 조국의 강은 현재 진행형으로 왜 조국 대표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현실 정치에 손을 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미 역사의 법정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현실에서 탄핵의 강은 없는 거예요. 이미 역사 법정으로 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왜 단수 공천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경쟁력의 차이 난 거예요. 점수가. 네. 굳이 경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무적 고려도 일부 있어요. 공천도 정치입니다. 공천이 정치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껴안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명 지지한 게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걸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정무적 고려 일부 플러스 이게 경쟁력이 탁월했다. 이래서 이게 단수 공천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